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의 서쪽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청약 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곧 일반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나는 과연 여기에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 가치 판단. 두 번째는 전체적인 집값 하락기에 분양가격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에 이걸 판단해서 기존 아파트의 매수 타이밍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 그동안 집값을 폭등시키고 또 집값의 하락을 막아주던 그런 방패 역할을 하던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세 그리고 신축 아파트 단지의 일반 분양 가격입니다. 금리 문제나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 언론에서 부채질하는 거, 부동산 정책의 여파 등등은 변화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간과했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그동안은 전세가 해왔습니다. 전세가가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집값은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값과 전세가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을 100이라고 본다면 전세가는 한 60 정도 선을 유지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집값을 위로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 시장이 하락세입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하락의 시그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집값은 이제 믿을 곳이 없어지고 하락하는 추세가 또 이어집니다. 이 부분도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니까 그 점을 걸러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거래했던 전세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전세 대출을 다 받았습니다. 즉 5억 전세에 들어갈 때 5억이 있어서 5억 전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실제 자기 자본은 2억에서 3억 수준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값과 전세 가격이 막 폭등을 하던 시기에 이때 구세주처럼 저금리 전세 대출이라는 게 막 유혹을 합니다. 그걸 또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5억이 있는 분들은 어땠을까? 5억이 있으면 대출 안 받고 순수 자기 돈으로 5억 전세를 살았을까? 이분들은 6억에서 7억 수준의 집으로 전세를 또 갑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의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부동산의 비밀. 그러면 순수 자기 자본으로 10억 있던 사람은 12억 전세 들어가냐? 네 논리는 그래?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10억에 딱 맞춰서 대출 없이 전세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세를 알아보다가 집을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영끌족이 되신 분들이 많았고 대표적인 또 어떻게 보면 영끌족의 대표 케이스입니다. 즉 서울에서 5억 이상 순수 자기 자본이 있는 분들은 전세 알아보다가 이럴 바에는 돈 좀 더 주고 집을 사버리자, 이렇게 된 케이스가 꽤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9억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세 사는 분들이 영끌족 분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 저는 아무튼 그동안 집값을 떠받치던 전세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는 그 자리를 청약이 대신하는 분위기가 슬슬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청약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가가 거의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살짝 낮은 가격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서 부동산 시세를 떠받치는 상황이 결국 돼버린 겁니다. 전세가 하던 일을 이제는 청약시장이 그 일을 대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전에 부동산 하락기에는 분양가 낮은 마이너스 피 붙은 아파트도 많았고 분양받고 입주하고 나서 오히려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싸져버리는 그런 아파트도 많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방향성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자, 그래도 숫자 노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또 많이 나타날 겁니다. 본인 집이 현재 호가 1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바로 옆에 일반 분양가가 8억이라고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합니다. 만약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 저 집은 신축이지만 우리 집 위치는 더 좋고 뭐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 8억 밑으로는 기본적으로 안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 그리고 저기에 한 8억 정도 분양했으면 분상제 적용한 거 감안하면 시세가 한 10억은 이상은 그 이상은 가겠네. 그러면 내 집은 이제 안 떨어지고 뭐 오르겠지, 더 안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기존보다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 게임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저는 봐야겠습니다. 이제 곧 있을 청약 공고 중에 서울의 서쪽 방향에 2개의 청약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광명시 가보겠습니다. 광명시 철산 주공 8, 9단지 재건축인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의 청약 일정이 이것도 임박했습니다. 이곳의 입지 분석은 뭐 제가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다룬 것도 있고 이곳에 청약을 기다리시던 분들은 아마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의 장단점을 논하는 게 오히려 좀 실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59제곱미터가 일반 분양이 물량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84제곱미터는 물량이 굉장히 소량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상 분양가는 59제곱미터가 6억 중후반, 84제곱미터가 8억 중후반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딱히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평당 택지비가 제곱미터당 1255만 원으로 결정 났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략 요즘 적용하는 건축비를 더해보면 뭐 대충 그 정도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는 어떤 가격에 분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기준으로 주변 시세를 보겠습니다. 주변의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모두 다 실거래가를 실제 적용할 만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호가로만 지금은 봐야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 길어. 2022년 올해 나온 신축 아파트고 1313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5구 타입은 현재 최저가가 9억 4,500만원, 그리고 84 타입은 최저가가 현재 14억입니다. 만약에 이 호가가 맞는 거라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는 청약을 해볼 만한 곳입니다. 요즘 같은 청약시장 상황에서는 여기는 그러면 좋은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 쌓일 시간이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뭐 각자가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야, 부동산의 비밀, 너 양아치니? 이렇게 분위기만 몰아가다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랑지 싹 빼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거긴 한데 굳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직전 영상이 제가 만든 영상이 강동구 관련한 거였습니다.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또 그거 찾아보라고 하면 조회수 늘리려고 꼼수 피우는 양아치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딱 한 장면으로 제가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서쪽을 살짝 벗어난 광명시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서울의 남동쪽 강동구 신축급 아파트의 현재 호가를 보겠습니다. 광명시는 14억 84,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은 14억 5천, 레미안 힐스테이트 84는 12억 3천만 원. 자, 설명 끝. 잠깐만요.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집을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몇 년 후의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수준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라 할지라도 몇 년 후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신만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결정을 하셨다면 후회 없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서쪽 역천 1구역 재개발인 센트레빌 파크 프레스티지 청약도 곧 시작합니다. 이곳의 예상 분양가도 광명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전용 면적 5구는 6억 중후반, 84는 8억 중후반, 12월 9일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대장단지인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실거래가와 현재 호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9 A타입 최저가는 8억 9천만 원입니다.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 22년 상반기까지 9억에서 9억 초반에 이게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몇 달째 실거래가 없습니다. 전용 면적 84 타입은 현재 최저가가 9억 6천만 원에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최고가가 여기는 12억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센트레빌 파크 프레스티지가 역천 1구역 여기가 몇 년 더 신축이라고 해도 단지 규모나 아니면 역에서의 더 가까운 위치 이런 걸 보면 백년산 SK뷰 아파트를 넘기는 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